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순환 하게 됐고요. 저는 정욱진 법무사라고 하고, 저는 이제 합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따끈따끈합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법은 좀 괜찮게 해서 같이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으시니까 한번 열심히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공부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쓰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쓰는 게. 근데 처음 할 때는 쓰는 게 좀 어렵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가 그게 제일 난관이 아닐까. 왜냐면 등기법은 저희가 1차 할 때 다 했으니까 아마 제가 쓰는 내용을 모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쓰는지,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요게 두 개인데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외우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1차 붙을 때 그 객관식 지문 내용을 싹 다 이해하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키워드 딱 잡고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파트를 싹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잘라서 다 외울 겁니다. 잘라서 다 외워서 요거 가지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 공통된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만 한번 잘 잡아보자 하고 제가 교재를 수요일 날 나올 건데 이게 나가긴 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교재를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문 순서하고 써야 될 내용을 쫙 다 잘라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페이지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좀 작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면 교재 페이지가 엄청 많을 건데 제가 한 28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있진 않아요. 왜냐면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쓰겠다. 그리고 저걸 쓰겠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문제를 저희가 보시면 프린트 나눠준 거에 2022년 요거거든요. 28회 법무사 2차 시험에서 이것도 제가 풀었거든요. 들어가서 허무인 명의 등기 말소 절차에 대해 설명한 시오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랑 외우는 거랑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풀게요.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보시면 답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떠오를 것 같은데요.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아마 이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점수가 20점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허무의 명의 얘 하나랑 등기의 말소 얘 하나랑 얘 하나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잡아 볼게요. 우리가 말소 등기에 이걸 잡을 건데 하나부터 써볼까요? 그냥 말소가 딱 나오는 순간 의하고 요건이 생각나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먼저 한번 잡을게요. 그리고 절차란 단어를 한번 잡을게요. 등기 절차란 단어를 보는 순간 신청인,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프린트 한 장에 나눠 드렸거든요. 첨부 정보. 이렇게 문제를 보고 요게 생각이 나주면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한 장짜리 이거 한 바닥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묻는 거는 이거 허무의 명의 얘를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쓰면 이걸 늘려 써봤자 어차피 한 줄이랑 네 줄이랑 똑같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써보면 우리 이거 내용 다 알죠? 말소 등기는.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여기서 득점은 이거를 예쁘게 쓰라는 거지 이거를 다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쓸 거예요. 그래서 등기랑 실체가 전부 불일치하는 걸 일치시키는 걸 말소 등기의 의의라고 잡죠. 그리고 요건이 바로 생각나주면 돼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전부 부적법 한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제가 실제로 풀었던 거거든요. 같이 풀었던 친구도 있는데 요걸 내줄 썼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안 어렵죠. 그러니까 말소를 보는 순간 의의하고 요건이 바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변경 등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등기 절차를 써야 되는데 공동 신청인지 단독 신청인지 그리고 토탈 다 하면 일괄 신청 동시 신청이 있죠. 근데 여기 당해 사안에서는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요건 빼면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문을 잡으면 23조 사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등기 목적 소유권 요건 아니구나. 등기의 말소고 등기 원인을 쓸 건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행 판결인지 형상 판결인지. 이행 판결이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쓰는데 첫 번째로 주문에 있는 그대로 쓴다. 없으면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라 쓰고 그리고 선고일을 쓴다. 이런 걸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첨부 정보 가면 판결이니까 판결 정본 확정 증명서 그 다음에 집행문 요렇게 세 개가 요런 식으로 생각이 나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시죠? 제가 하는 거. 이 내용 쓰는 거는 이거부터 다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쓰는 거는 요거는 46조 1항 1호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결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생각나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면 내줄 씁니다. 출발선상부터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파트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않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여기 해당되는 걸 따로따로 외우는 거죠. 말소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물론 더 쓸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지금 소유권 말소니까 뭐 주소가 들어가는지 인감이 들어가는지 안 된다 하고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쟁점은 그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 작업을 해놓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외워야죠. 요거 하나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허무인명이. 근데 제가 예규를 갖다 놨죠. 그래서 요 예규를 볼 건데 살짝만 한번 볼게요. 1페이지 답안이라고 제가 달아놨는데 이렇게 달아놓진 않았어요. 달아놓진 않았는데 1조 보시면 허무인의 범위라고 딱 나오죠. 이게 등기 예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규를 보고 문제로 구성이 되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조 보시면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않은 가국인이나 실존이었지만 등기 신청 행위 당시에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요거 한 장짜리 있습니다. 한 장짜리에 있고 그리고 2조, 3조, 4조가 있는데 지금은 한 번만 다 읽을게요. 그러니까 가공인 명의로 2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이거 한 장짜리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실제 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 소송에서 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요거를 원래는 이런 걸 다 밑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3조 보시면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 인정 등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 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 부여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똑같죠, 내용.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밑줄 친 데 볼게요. 5조. 판결에 의하여 허민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경우구나, 이행 판결이구나,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쫙 보고 4조만 보시면 소각합 판결은 1항에 보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플러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볼 때는 밑줄을 제가 요런 식으로만 그어놨는데 허무인 명의는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가공인이거나 플레이로 써볼까요? 허무인 명의의 등기란 가공인이거나 사망한 자를 말하고, 사망한 자 그리고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을 말한다. 이렇게 기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 행위자 상대로 얘도 실제 행위자 상대로 얘는 상속인. 그리고 여기는 소각합 판결로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얘만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규를 볼 때도 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싹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그러니까 허무인 명의 등기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전에 요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고 말소 보고 의 요건 절차 보는 순간 이건 사실 다 나오잖아요. 등기 실행도 나오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면 다 조문 보고 쓰는 겁니다. 근데 조문 보고 쓸 건데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등기 실행 딱 있는데 제가 만든 두 문자인데 다 처음 보시니까 등기관은 필기에 자부심 밑에서 필기 부심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로 심사를 하겠죠. 등기관이. 그 다음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인지 주등기인지 쓰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지 마는지 작성하고 통지를 하는지 이렇게 4개의 목차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면 두 바닥 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뭔 말하는지. 그래서 요것도 판단만 할 줄 알면 돼요. 심사는 29조거든요. 법. 기록은 해당 조문 베끼면 됩니다. 규칙 116조. 요거를 하나씩 하면서 다 할 거예요. 말소 등기 보는 순간 법 57조, 규칙 116조. 거기에 말소되는 사항은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 파트에 넣겠다라고 생각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기등기는 52조에 있거든요. 법. 그러면 이걸 일단 주등기입니다. 주등기인데 법 52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 슬쩍 쓰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건데 법 50조 1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로 예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나하나 외울 거예요. 하나하나 외울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파일 만들어가지고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유는 여기에 문제를 보면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 안 나왔죠.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 등기는 다 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할 수 있고 근저당 설정 등기도 말소할 수 있고 뭐 전세권도 말소할 수 있고 요 개념을
다른 권리 등기할 때 다 갖고 와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양이 줄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서 만들면 공부할 양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허물명의 등기 말소 절차에 나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도 요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일부 말소 의미 경정 등기 할 때도 약간은 요건이 다르지만 요거 가지고 와서 쓰고, 권리 변경도 싹 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요거는 말소는구나. 말소할 때 말소 등기 나오는 순간 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그런 식으로 썼어요. 말소 등기 쫙, 변경 등기 쫙.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득점 포인트는 이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이 정도 썼을 겁니다. 이건 아마 못 썼을 거고, 저도 이건 못 썼거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실전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냐면 그때 제가 수험생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물론 수업도 잘 안 들었지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요거랑 요거는 썼어요. 썼는데 이것도 사실 못 썼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나온다는 생각을 자체를 못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손 들어서 한 장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2장 써야겠다. 근데 실전에 시험 쳐보셔가지고 알겠지만 등기법 논술에 한 장 더 받는 사람 별로 없죠.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한 반에. 근데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 돼가 아니고 이게 쫙 있으니까 고민을 했죠. 이행 판결이면 단독 신청인 건 알겠는데 이걸 공동신청도 써도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예규에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오케이, 공동신청 지우고 이것도 쓰겠다라고 가는 거죠. 양 채우려고. 득점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강론은 서설 딱 잡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잡고요. 요렇게만 딱 무조건 하나의 파트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다 외우면 됩니다. 뭐 하나 나오는 순간 쫙, 뭐 하나 나오는 순간 쫙.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합니다. 하고 요런 거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40점은 이제, 이거 한 줄 쓰면, 한 4줄 쓰면 점수 안 나오고 한 20몇 점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일단 40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나오진 않지만 시작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거죠. 요렇게만 딸랑딸랑 쓰고 뭐 신청인 단독 신청한다, 뭐 등기 원인은 뭐 땡땡땡이다, 요것만 쓰면 점수 안 나오죠. 근데 요게 있지만 허무인 명의가 뭔지를 알고 플러스 해버리면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뭐 소일구 외양간 꽂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시험장에서. 그래서 다 조문 보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청인은 23조 1항하고 플러스 나머지 조문. 여기는 사항이니까 사항 쓰는 거고, 신저 정보는 뭐 소유권 뭐 땡땡땡 등기에 말소를 한다. 당해 사안에서는 무슨 등기인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판결 정보는 확정증명서 집행문을 세트로 해서 하나 같이 써주고, 46조 규칙 46조 1항 1호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쓰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쓰고 요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심사는 29조인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문제 되겠죠. 저희가 요건에 이거 있으니까. 그럼 요거 보는 순간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서는 조문 순서만 한번 써볼게요. 규칙 46조 1항 3호 요게 떠올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 60조 1항 7호. 근데 지금 저희는 말소 등기 하니까 법 57조까지 플러스 알파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돼 있는 거 보면 하나 더 쓸게요. 여기 플러스로 이해관계인의 개념 하나 써주는 겁니다. 저희 교재는 다 있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땡땡 등기의 실행으로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요거 한 줄 써주고요. 규칙 60조 1항 3호에 의해서 승낙서가 필요하고, 그 승낙서에는 그 승낙한 자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법 57조 보고 하나 말소 등기의 경우는 이렇다. 승낙서가 꼭 필요하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승낙서 나오는 순간 이렇게 세트로 하나씩 외워주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문제 하나 더 풀 거예요. 하나 더 풀 건데, 이런 문제가 그나마 좀 어려운 건데 생각 반대로 해보면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좀 쉽다. 그래서 뒤에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2020년 26회 법무사 2차 시험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1번 보시면 X 토지의 소유 명의인인 갑이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병과 X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법무사 A에게 위임하였고 법무사 A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였다. 근데 이제 근저당 설정만 먼저 한 거죠. 이렇게만 가볍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3점만 보시면 채무자 B가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C와 D가 존재하고 이들 상속인 합의로 C가 단독으로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등기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했던 것보다 길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 등기 후 채무자 변경 이것만 잡아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볼 때 이렇게만 뽑아볼게요. 일단 나중에는 이 문제가 다르게 읽혀야 되는데 똑같죠. 변경이니까 서설에다가 잡고 의 요건 이렇게 쓸 건데요. 변경 등기의 의의는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한 거죠. 일부에 대해서 그거라서 이거를 일치시키는 걸 변경 등기라 한다. 그 다음에 요건 보시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해서 할 것, 그 다음에 일부가 부적법 할 것, 그리고 이 일부는 후발적 사유일 것, 그리고 일부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동일성 있는 범위 내일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그쵸 현재 예,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변경 등기 보고 서설, 의, 요건. 이게 그냥 그대로 떠올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사망한 게 잘 생각해 보면 후발적 사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등기 절차 가면 요거는 공동인지 단독인지 찾아주시면 공동이죠. 그래서 23조 1항을 보고 단독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구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목적 당연히 나와주셔야 되고 요거 다 3조 보고 쓰면 되거든요. 등기 목적도.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변경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등기 원인은 계약에 의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변경 계약입니다. 이렇게. 요게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럼 첨부 정보 하면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있을 텐데 지금 변경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변경이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문제가 되는지 하는데 그대로 아까 했던 것처럼 46조 1항 3호 이해관계인 개념 그 다음에 규칙 60조 1항 7호 요게 그냥 생각이 나주시면 돼요. 요렇게 한 세트 하고 요거는 규칙 112조 보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두 문자 딴 건데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논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자꾸 등기법 암기 많다고 그러는데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만 잡아도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망했구나, 채무자 변경했구나, 등기 절차 있구나. 그래서 밑줄을 쫙쫙 그어놨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를 변경한다는 말은 등기법에서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에 밖에 안 나오죠. 그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3번 거기서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채무자 B가 사망하였다. 그러면 읽으면서 나중에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후발적 사유구나. 변경 등기의 후발적 사유구나. 상속인으로 C와 D가 존재하고 이들 상속인 합의로 C가 단독으로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이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묻는 건데 그거를 꼬은 거죠. 왜냐하면 예전 예규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저희는 아까 제가 변경이니까 변경 계약서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거 보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쓰면 안 되는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쓰는 순간 요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변경 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근저당 설정 등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죠. 그러면 채무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보고 할게요. 이게 70 몇 조에 있는데 법. 그러면 채무자를 보는 순간 이거는 필요적 근저당 설정 등기에 근저당권 등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문장을 쓸 때 그 단어 그대로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과목 마찬가지인데 사안을 읽고 이제 문제를 준 거를 읽고 제가 법률용어로 다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쓴 거 답안에 플러스로 동그라미 1 하나 더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서 하나씩 더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서술에도 의 욕구만 제가 썼지만 그 정도만 써도 그 다른 수험생보다는 훨씬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채무자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민법처럼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그 전에 의요건하고 이런 절차가 다 생각나면 요것만 써도 돼요. 요것만 써도 되는데 나중에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민법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밑에 근저당권의 등기 사무처리 지침이라고 등기 예규 1816고 있는데 개정 이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개정 이유 별지 등기 기록 내 2점 뭐 3 채무자의 승계의 경우에는 죽었단 말이죠. 승계가 포괄 승계 상속돼 있죠. 등기 원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제 계약 인수 또는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로 변경함. 요것 때문에 나온 거죠, 문제가. 뭐 똑같은 게 잘 나오진 않지만 이게 나오면 어쨌든 포인트는 저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문제에서 묻는 걸 제외하고 모든 걸 하나로 맞춰가지고 모든 걸 하나로 맞출 수는 없지만 의의나 요건, 효과 이런 거는 그냥 딱딱딱딱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나올만 하겠다 하고 제가 뭐 어디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별표를 같이 하고 같이 와닿아야지 이게 눈에 딱 보이죠. 그렇게 하면은 돼요. 그래서 5조 한번 볼게요. 개정 이유하고 이게 예규에 하나만 잘라온 거거든요. 제목 보면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있는데 근저당권에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읽었을 때 문제점으로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은 첫날이니까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 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읽고 이게 등기 당사자구나 법 23조 1항이 생각나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예규를 볼 때 선례를 볼 때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변경 계약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규칙 46조 1항 1호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계약 인수 또는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데 있는데 요거 신청 정보에 규칙 43조 5호 6호에 해당하는 신청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구나 해주시고 공부가 조금 더 됐다 싶으면 별 개정 이유 있죠. 그거를 살짝 갖고 와서 써주면 아주 괜찮겠죠. 예전에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돼 있죠.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채무자 변경이 채무자가 근저당권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니까 등기사항을 바꾸는 거는 이 요건에 따르면 이 개념에 따르면 등기사항과 실체가 다르니까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중 안에 여기 채무자가 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해하는 게 사실 좀 어렵죠.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일단은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해해도 제 생각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싶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장짜리 있죠. 요거를 살짝 한번 볼게요. 이거 의 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이거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싶은 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쟁점을 딱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긁어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써요. 아까 제가 말한 게
그 예규인데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되면은 책보다 많이 쓰죠. 사실은 내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지.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세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조문이에요. 근데 조문을 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책을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조문 순서대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박스 제가 책 살짝 소개하면 박스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조문 뭐 예를 들어서 민법 조문도 있을 거고 민법 뭐 예를 들어서 214조 타고 186조로 해볼까요? 186조 타고 이걸로 해봐야겠다. 민법 312조 사항이죠. 이거 전세권이잖아요. 그거 타고 뭐 민법 187조를 타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변경 듣기로 갈 건데 근저당권 변경을 갈 건데 변경을 하려면은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현재 효력 있는 등기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현재 효력 있는 등기 사항이란 말은 존속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존속 기간이 있냐 없냐를 따질 이해되시죠?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야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효력 사항이 있는 등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끝나면 변경 등기 할 수 없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잡고. 근데 이걸 이해를 하고 잘 몰라도 이걸 끌고 와서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존속 기간이 자연적으로 연장이 되죠. 이해되죠? 법정 갱신이죠, 이게. 법정 갱신인데 그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타고 이거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했던 거 근저당 변경으로 오는 거죠. 근저당 변경은 뭐 등기법 법 뭐 70 몇 조에 있거든요. 70 한 4조 있을 건데 필요적 비대상 채무자 채권 최고액이죠. 이렇게 타고 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외울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외우긴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외우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 못해도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 처분하려면 그래서 변경 등기를 먼저 해야 돼. 여기까지 나오죠. 상속해서 받았으면 이걸 팔려고 하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은 하지만 팔려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187조죠. 근데 그 앞에 312조 사항을 갖고 와서 타고 등기법까지 갖고 오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교재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사실 교재도 안 나왔고 저랑 코드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문집 가지고 오셨죠? 그 618조 한번 볼까요? 민법 618조 한번 볼게요. 이거 임대차거든요. 임대차 의인데 임대차 쓰고 싶으면 618조부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18조 임대차의 의. 임대차는 당사자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조문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처럼 읽으면 민법 618조에 있는데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사용 수익을 하고 대가로 차임을 준다. 이렇거든요. 이게 민법 618조란 말이죠. 이게 민법인데 저희가 등기법을 한번 올게요. 부동산 등기법. 이거 조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70 한 몇 조에 있거든요. 75조? 음, 74조 한 번만 볼게요. 74조에 다 안 했고 그 1호 보시면은 차임이 있죠. 차임이랑 2호 보면은 범위 있죠. 요걸 한번 잡아볼게요. 차임 범위 그냥 대충 쓸게요. 그래서 이거 74조 기법 74조 그냥 상식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차임하고 같죠. 필수적 기재사항 이해돼요? 그리고 사행 수익을 한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범위, 등기법에선. 두 개가 필수적 기재사항. 그럼 나머지는 밑에 있는 건 임의적 기재사항.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문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 기재사항인 차임은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육하원칙 이런 걸 안 해도 그걸 해봤거든요. 안 돼요. 1년 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조문을 읽을 수 있으면 쉬워집니다. 법학. 그러니까 문장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이래요. 그럼 밑에 있는 걸 뭐 다 읽어봐도 되지만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기간이 중요하죠. 저희가 문제 많이 나오죠. 기간이랑 나머지를 특약으로 다 때릴게요. 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뭐 특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특기, 특약이랑 기간이 있다.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조문을 다 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지상권이면 민법 279조거든요. 등기법 조문 찾아와서 하면 똑같겠죠. 297조, 279조 한번 볼까요? 그냥 가볍게. 이거 사용 수익 한다 나오거든요. 음, 279조 보면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수익 보는 순간 등기법에서는 범위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무상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다시 읽어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나오죠. 이 타인 토지를 등기법에서 바꾸면 지목이라는 단어로 쓰면 되는 겁니다. 딱 맞진 않아요. 딱 맞진 않은데 어떤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수목을 지을 수 있는지, 뭐 전납, 가선, 뭐 공장 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법 조문 읽고 등기법 타고 오기 시작하면 쉬워진다. 이렇게. 온 김에 한번 볼까요? 303조 한번 볼까요? 291조 한번 볼까요? 이게 지역권이거든요. 291조 보면은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사용수익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권리가 있대요. 그러면 이용하는 권리는 똑같이 범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토지를 쓰는 거니까 등기법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지목으로 봐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 보는 순간 303조로 가겠습니다. 303조 보시면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사용수익이니까 범위를 쓰면 되겠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손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금 나오죠. 이거 등기법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등기법 조문만 한번 확인할게요. 나중에 설정 파트에 제가 이거 몰아놨거든요. 그때 다시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조문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등기법 한 69조부터 가볼게요. 69조의 지상권이거든요. 본문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등기관이 지상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말이 의무죠. 그래서 이걸 읽고 필수적 기재사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약정, 제가 아까 특약으로 썼죠. 그래서 3호부터 5호까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1호 보시면 지상권 설정의 목적 나와 있죠. 요 목적 어떤 땅을 쓸 건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2점에 보시면 2호에 보시면 범위 나와 있죠. 요거 사용수익 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호, 4호, 5호 보면 3호 보면 존속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나오는 순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걸 그냥 의식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4호 보시면 지료와 지급식이 있죠. 이게 왜 있겠습니까? 지상권은 지료가 무상의 원칙이다. 이 말을 민법에 있는 아까 그 말을 이렇게 갖고 와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읽는 게 쉽진 않지만 막상 들으면 또 별거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보면은 5호에 있는데 민법 289조 2에 제1항 후단에 약정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약정 나오죠. 특약이 임의적 기재사항이구나.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70조 한번 볼게요. 그냥 1호, 2호 바로 볼게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 나오죠.
이어보면 범위 나오죠. 아, 사용수익, 토지 어떻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3호 보시면 요역지 나오고 뭐 등등 나오는데 특약하고 존속기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쓰고 지역권이 나오진 않겠지만 나온다면 이 조문 와서 이거 요역지 이거 쓰면 보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2조 갈게요. 72조 1호, 2호 바로 볼게요.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호 범위 나오죠. 아, 요거 민법 303조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풀었었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나머지 존속기간 있죠. 아, 똑같고 4호 보시면 위약금 있는데 위약이란 단어가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죠. 그래서 특기라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특약이랑 기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74조 한번 볼게요. 1호, 2호 보시면 차임 있죠. 범위 있죠. 똑같죠. 618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왔구나. 사용수익이라는 단어는 다 범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3호, 4호 보시면 임의적 기재사항이겠죠. 아, 시기, 기간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크게 가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약사항 있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여기는 618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75조 있는 김에 한 번만 살짝 볼게요. 1호, 2호 보면은 마찬가지로 요게 필수적 기재 사항이겠죠. 채권액 있고 2호 보면 채무자의 성명 있고 명칭, 주소, 사무소, 소지지 있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그 필수적 기재 사항이구나 해주시고 2항 한번 살짝 볼게요. 75조 2항 보시면 등기가는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기록하여야 한다. 필수적 기재 사항 얘기하는구나. 다만 3호, 4호는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호, 2호 보시면 채권 최고액 그리고 2호 보시면 채무자의 성명. 아까 저희가 문제 풀었던 거 나오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아, 채무자를 바꾸는 거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필수적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3호, 4호 보시면 뭐 약정 있고 존속 기간 있죠.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별로 이게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좀 써놨어요. 써놨고 이게 조문을 처음에 혼자 보시면 좀 어려울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베껴서 쓰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냐 안 외우냐 하면은 저는 사실 외우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지. 처음부터 이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영어 단어처럼 외워버릴 거. 그리고 조문 타는 거는 아,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이거 베끼고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책 이렇게 답안지 많이 쓰라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못된 내용으로 100번을 쓰면 뭐합니까? 그럼 손만 아파요. 많이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는데 글짓기 책도 있고 막 그래봤거든요. 글을 못 써가지고 너는 문장력이 없대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조문 가지고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거라서 분류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T를 살짝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느낌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본 수업할 때는 묶여져 있는 거를 다 외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변경 등기하면 그러니까 의의 요건 나왔죠. 그리고 승낙서 하는 순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리고 만약에 주소 증명 서면 하면 주소 증명 서면 이렇게 하면은 일단 법이 조문이 생각이 나야겠죠. 규칙 46조 1항 7호 6호 7호 하여가 요쯤에 있는데 요걸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1항에 보면 권리자의 주소 및 주소 증명을 번호를 증명하기 위한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동그라미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한다. 등기 의무자 기록이 다를 때만 한다. 이게 조문이에요. 이거는 찾는 게 안 어렵죠. 근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내가 사안에서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주소를 넣을까 말까. 변경 등기할 때 주소 넣을까요? 1항에 보면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기재되는 권리자일 경우에 한다. 변경 등기 아까 저희 채무자 바꿨죠. 등기 권리자가 아니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취지고 저희는 이제 거기 플러스에 이 조문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고 이런 걸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등기 명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럼 자연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것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 다음에 비법인일 때는 정관. 요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또 하나 플러스로 이런 걸 외워주셨으면 하는 거죠.
주소를 증명을 해요. 지금 그럼 공동신청을 전제로 이 조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판결할 때는 권리자 거만 넣죠. 그리고 의무자 거는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죠. 이거를 문장으로 다 딱딱딱 이렇게 보고, 만약에 판결에서 주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건 실제로 쓸 일 없죠. 이건 언제 신청 썼을 때,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을 때 하나씩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당해 사안에서는 법인이라서 법인의 주소 및 그 번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를 넣는다. 당해 사안에서는 비법인이니까, 등기 명의인이 비법인이니까 비법인의 정관 또는 규약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되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넣는다. 요거 하나 사안 해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하면서 딱딱딱딱. 등기 필정보 나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하면 첨부 정보만 그냥 딱딱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수업 하겠습니다. 네.